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꿨어요. 그게 이제 메타라는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게 메타라는 뜻이 이제 무한대라는 뜻이거든요. 네. 최근에 페이스북이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근무했던 알고리즘에 관련해서 고발을 했어요. 내부 고발자. 내부 고발자였죠. 예. 이분이 그래서 페이스북이 청소년의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진행을 해왔다. 페이스북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0조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600조 정도 되니까 삼성전자의 2배 정도 된다. 미국 나스닥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애플, 아마존, 구글, 그다음에 테슬라, 페이스북이에요. 시가총액이 1,000조나 되고 우리가 보통 인터넷 기업은 회원의 한 명의 가치를 10만 원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 페이스북은 시가총액이 1,000조니까 회원의 가치가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페이스북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전 세계 인구가 65억 정도 되는데 거기 한 반 정도가 페이스북에 가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인스타그램이에요. 저도 좋아합니다. 예, 인스타그램 안 하면 요즘 뭐 대학생이 아니다, 젊은 사람이 아니다 할 정도로 인스타그램을 많이 교수님도 하시죠? 저도 하죠. 저도 네. 뭐 SNS 관련된 4개 다 하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업 이 3개를 다 가지고 있고 이 주커버그가 유태인이에요.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유태인인데 구글과 함께 유태인이 만든 기업이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주커버그가 하버드대 동창생들을 위해서 만든 게 이 페이스북이었는데 이것이 전 세계로 확대시킨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저는 주커버그가 이렇게 내부 고발자라든지 국회 미국 청문회를 이번에 또 거쳤고 전 세계에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죠. 청소년에게 해롭거나 또 뭐 여러 가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계속 진행해 왔다는 것이 문제였다. 보통 우리가 이제 유태인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탈무드에 보면 인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라. 또 공헌을 하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 이제 청빈하게 살아라. 또 뭐 무소유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유태인 사상은 굉장히 반대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이다. 아주 막 역설적으로 가르치죠. 훌륭한 격언이네요. 아주 훌륭하죠. 우리나라는 뭐 자연인. 우리는 마치 안 가진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으로 가르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청빈 사상이라든지 무소유라든지 뭐 남기는 거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좀 가지면 어떻습니까? 유태인들은 아주 특별하게 이제 탈무드. 유태인의 인구는 800만밖에 안 됩니다. 유태인이. 그다음에 미국이 한 800만. 전 세계 합쳐서 인구가 1,500만밖에 안 되는 유태인이다. 근데 유태인은 전 세계 노벨상의 30%를 쓸어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30%가 다 유태인. 교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미국 경제를 움직이고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게 다 유태인이 만든 기업인데 저는 이런 위기가 있더라도 페이스북은 잘 극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극복의 하나의 방법으로 페이스북의 이름을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메타는 알다시피 이제 무한대라는 뜻이 있고 우리가 미국에 있는 계절 그 뭐죠? 그 뭐 미국 옛날에 부시가 먹다가 목에 걸렸죠. 그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무한대로 계속 성장해 가고 있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요즘 가상현실 스티븐 스필버그가 또 유태인입니다. 네.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네. 가상현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이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니까 메타버스가 어떤 건지 알고 싶으시면 이 영화를 꼭 봐야 됩니다.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로 다시 기업의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했고 최근에 메타버스라든지 가상화폐를 발행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이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기업이 흔들릴 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오히려 사야 될 기회입니다. 페이스북은 메타로 이름을 바꿨지만 극복해낼 것이고 계속 성장할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면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는 미국장에서 시총 높은 기업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테슬라한테 시총이 뒤지기까지 하면서 약간 굴욕적인 모습도 보였고 그래서 결정한 게 메타다. 제가 이제 저커버그가 새벽에 영상 출연해서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선언하는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서 주요한 게 이제
오큘러스라는 그런 VR 네. 헤드셋을 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일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는데 솔직히 메타버스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3D 아바타 놀이 아니냐. 예전에 메신저 뭐 버디버디 이런 거 아시죠? 프리첼 이런 거 보면은 거기 조그만 캐릭터 있는데 그거를 그냥 확장시켜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메타버스 자체에 대한 시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밝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직접 참여를 못합니다. 면접에 내가 가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뭐 줌이라든지 유튜브로 면접을 보고 했죠.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메타버스가 되게 되면 대역을 내보내서 하는 겁니다. 최근에 뭐 많은 현실 회의도 한 뭐 100명 이상이 모이는 회의에서도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본인의 메타버스를 대신해 보내는 겁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4차 가상현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 가상현실에 가상인간을 내보내서 나를 대역할 수 있는 나와 닮은 사람을 내보내서 참석시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모든 뭐 이제 내년에 3월 9일 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큰 행사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메타버스의 세계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기대된 세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이 메타버스가 다시 페이스북을 살릴 수 있는 기회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뭐 미국의 애플부터 해서 우량한 기업에 가 있고 페이스북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 모여 있는 데가 페이스북입니다. 그렇죠. 인터넷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그런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로 해서 페이스북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고 또 굉장히 현실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자금력도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해서 전망이 밝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가상현실 세계에서 대세가 될 것이고 앞으로 주식시장도 주도하는 하나의 테마가 될 것이다. SK가 요즘에 메타버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이제 10억 빌리언, 10 빌리언을 투자하겠다. 12조 정도 되죠? 네. 12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페이스북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페이스북 본체 있죠. 네. 인스타그램 있고 왓츠앱 메신저까지 있어요. 요거를 합치면 좀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터넷 기업은 회원의 가치 한 명을 10만 원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막 카카오뱅크나 카카오는 회원의 수가 4,500만 명입니다. 카카오가 4,500만 명. 그다음에 며칠 전에 11월 3일 날 상장하게 되는 카카오페이도 상장되는데 3,500만 명입니다. 보통 인터넷 기업은 회원의 한 명의 가치를 10만 원이다. 그러니까 회원 수가 몇 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이버 라인은 일본의 모든 가입자가 가입되어 있고 지금 현재 회원 가입 수가 한 2억에서 3억 명 정도 되는 거죠. 태국 분들도 거의 다 라인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카카오는 한국에서 완전 독점이고 네이버는 아시아와 일본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 결론은 우리가 모든 인터넷 기업의 시가총액을 따질 때 기업의 가치는 바로 회원 곱하기 10만 원인데 최근에는 10만 원 이상이 된 것 같다. 한 20만 원 가까이 계산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페이스북은 우리가 매일매일 젊은 애들이 쓰는 거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전망이 밝은 거고 여기에다가 메타버스까지 추가하게 되는 거니까 전망은 밝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페이스북을 제가 창립 연도를 찾아보니까 2004년 제가 대학교를 입학한 해에 마크 저커버그가 창립을 했더라고요. 네. 제가 여태까지 뭐 했나 싶기도 하고 18년이 지나서 이제 회사 이름이 바뀌고 물론 어플 이름은 안 바뀌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뭐 레디 플레이어 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도 재밌게 봤지만 그렇게까지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냐는 사실 모르겠거든요. 아바타 게임이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투자를 FB가 먼저 많이 한다고 하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커버그가 하버드 대학교 2학년 때 이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기가 먼저 만든 건 아니죠. 하버드 대학의 동창 중에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보다 먼저 페이스북을 창업을 했더니 이 친구들이 내가 먼저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니까 나에게 돈을 달라. 그래서 그때 주식을 주지 않고 몇 천만 달러 돈을 주는 걸로 합의를 해서 잘 끝냈죠. 그러니까 잘 털어버린 거죠. 그 문제가 되는 것을.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이 친구가 하버드 대학 2학년 때 만든 게 이 페이스북이고 이번에 메타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재벌이 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카카오나 네이버는 창업 1세대가 만든 겁니다. 불과 창업한 지 10년, 20년밖에 안 된 기업들이 전부 다 이렇게 시가총액 70조. 네이버가 지금 시가총액이 70조고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 계열사를 다 합치면 한 130조 원 정도 되고 이번에 카카오페이까지 상장되면 한 150조까지 되겠죠. 결론은 뭔가 하면 내가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된다. 스마트폰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된다. 과거에는 우리가 생산의 3대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토지, 노동, 자본 거기에다가 바로 모바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스마트폰과 관련되고 인터넷과 관련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가 창업을 해서 재벌이 되는 방법도 모바일과 관련된 산업을 해라. 지금 모든 대학교도 스마트폰과 수업을 듣고 공지사항을 보고 제가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본인은 노트북이 없대요. 근데 스마트폰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가지고 수업도 듣고 어떻게 하나요? 그럼 뭐 이렇게 들고 있나요? 그 스마트폰 가지고 수업도 듣고 그다음에 숙제도 내고 출석도 하고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 이 노트북의 시대가 아니라 스마트폰의 시대가 왔고 모바일이 정말 더 확대가 되는구나. 애플이 왜 이렇게 시가총액이 세계 1등인가 하면 2년마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냉장고 한 대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비싼 냉장고죠. 150만 원 정도 하니까. 냉장고 한 대를 매년 가져다니면서 2년마다 바꾸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애플이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고 여기가 보통 우리가 대학생 10대 미국의 10대들이 85%가 애플 폰을 쓰고 85%가 계속 쓰겠다고 말을 할 정도고 전 세계 스마트폰의 이익의 80% 애플이 가져가요. 삼성전자가 판매량에서는 뭐 샤오미와 함께 1, 2, 3등을 다투지만 결론은 스마트폰의 이익은 전부 다 애플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내가 사업을 해서 재벌이 되고 싶다. 이러면 모바일, 스마트폰, 인터넷과 관련돼서 내가 사업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그런 방법을 추구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세대에서 재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 찍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셨죠. 네, 일단은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 광고도 있잖아요. 아이패드 광고를 보니까 요즘 어린아이들은 컴퓨터라는 단어를 모른대요. 컴퓨터가 뭐야?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패드 세대가 되고 인터넷 그 모바일 기기의 세대가 됐기 때문에 뭐 이번에 애플 실적은 조금 매출이 좀 적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오늘 페이스북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